섬유근육통과 척수증 그리고 수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진통제가 치료약이 아니다. 액세서리 같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수면 이게 통증하고 관련돼 있고 뭐 수면제를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왜 네. 아프면 잠을 못 자고 이게 무슨 섬유근육통과 왜 관련이 되고 네. 이 섬유근육통은 또 척수증의 일환이다. 네. 그 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네.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섬유근육통과 척수증 그리고 수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종합편으로 네. 다시 설명을 좀 네. 드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잔다라는 행위 자체가 네. 내 몸에 기능적으로 척수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면 피로 회복이나 근육 이완이 잘 안 되니까 척수증을 불러일으켜서 낮에는 또 아프고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시작을 낮부터 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전문직을 그만두시고 아니면 내가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알면서 지내시는데, 이런 분들의 8, 90%는 뭘 하고 있냐면 내 병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들을 네. 많이 일으키죠. 일으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 진통제 먹으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지 않습니까? 통증만 가라앉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통제가 치료약이 아니다. 통증이 없어졌다고 나는 치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약을 먹고 조금 좋아져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했다고 하고 약을 끊어요. 네. 그러면 대개는 2년에서 한 5년 사이에 다시 재발을 네.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약을 먹어도 이제는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 진짜 괴로운 나날들을 이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들을 보면 블루라이트, 그렇죠. 요즘 뭐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핸드폰에서 많이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런 빛을 망막으로 계속 쬐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일단 우리가 그 수면을 이야기할 때는 영양제도 있지만 멜라토닌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자,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에 빛을 쏘여라 이런 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 과정은 아무도 잘 모르죠. 자, 빛이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망막의 포토 리셉터들이 빛이 들어오네 하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뒤에 시신경을 따라서 쭉 들어가서 시신경 교차 위쪽에 있다고 해요. 상핵이라고 하는데 시신경 교차 상핵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 목을 타고 내려옵니다. 네. 그것도 일자목을 타고 내려오겠죠. 자, 일자목을 타고 내려와서 흉추 바로 위에서 한번 뒤집어집니다. 아니, 꺾죠. 다시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두 번째 어디를? 거북목을 타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거북목을 타고 올라서 그 상경부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상경부 신경절은 뭐 하는 곳이냐? 교감신경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절에서 어디로 쏴주냐? 이제 피니얼 글랜드라는 곳으로 쏴주죠. 그 피니얼 글랜드의 송과샘입니다. 송과샘에서 결국 이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이 양과 속도를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하루 종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목을 꺾고 돌리고 뭐 숙이고 이렇게 지냈으면 과연 그 신호들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못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또 블루라이트가 꺼져야지 멜라토닌이 이제 저녁이 됐나 보구나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근데 저녁에도 또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또 유튜브 찾아봅니다. 그 저녁에도 아프지 마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낮에 반복이 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렇죠. 다 써버려요. 낮에 다 써버려. 네.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을 만들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불 꺼놓고 이제는 잠이 안 오니까 이거 보고 있고 그렇죠. 계속 누워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멜라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자야 되니까 네네.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잠이 들 때의 문제가 또 뭐냐면 낮에도 일자목 거북목이어서 엄청 이제 아프고 불편한 걸 겨우겨우 참으면서 이겨냈어요. 밤에 또 핸드폰 누워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는 게 나쁘다. 너 고개 숙여서 일자목이야. 그래서 거북목이 됐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서 봐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70%예요. 아. 근데 누워서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9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옆으로 누워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팔을 들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누워 있으면 편하냐? 절대 안 편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베개를 써도 안 돼요. 침대에 가보면 베개가 보통 3개에서 7개씩 있습니다. 버린 베개만 하더라도 다치면은 내가 베개를 사용했던 게 벌써 10몇 개가 되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베개 다 썼는데도 나는 베개가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안 베버려요. 네. 안 베면 더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얽혀 있는 얘기는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누워 있는 그 자세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핵심은 그러면 불편한데 잠이 옵니까?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그죠? 네. 뭐 날이 더운데 선풍기 틀어서 온도가 안 내려가면 그래도 잠을 못 자는 이 판국에 누워 있는 그 자체가 힘들면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잠이 안 오면 통증은 더 진행이 되고 통증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각종 호르몬들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상이 꼬이게 되고 네. 그래서 점점 더 우울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면이나 아니면 척수증이나 아니면 이 삼류 근육통 중에 뭔가 하나라도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수면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고 너 운동해라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근본인 구조의 틀어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3가지 전부 다 그냥 액세서리 같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면제만으로도 진통제만으로도 또 내가 운동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빠지기 전에 적당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구조를 바르게 만들어라. 네. 그 구조 중에서도 뇌 간에 영향을 주는 목의 구조를 반드시 교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